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복지론 3주차 아동권리편입니다. 자,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저희는 두 번의 시험이 있고요. 중간고사는 인터넷으로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을 위한 시험 보는 그대로 10문제를 더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시험도 마찬가지예요. 6주차 출석을 위한 그 시험 보는 거 두 번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제물은 12주차에 현행 아동권리와 복지사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참여도 출석 20%는 출석을 3번 이상 하시면 과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출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장은요 한 9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아동권리의 배경과 정의가 어떤가, 그리고 특징은 어떤가, 역사와 경향, 그리고 아동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권리 협약을 상황과 배경, 그리고 특징, 기본 원칙과 실행, 그리고 상위 권리와 주요한 권리 영역 및 구체 권리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 그래서 아동 권리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 9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동 권리의 배경, 아동 권리가 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아동이라는 그 자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죠. 제공해야 하고, 그래서 아동에게는 어떤 환경에서 커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왜? 너무나 그 가변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리고 아동 자체가 어떻게 해요? 취약하죠. 연약하니까 아동은 권력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투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목소리를 못 내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라가 위협을 느낀 거죠. 2세들이 없으니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온 나라가 아동에게 관심을 주고 있지만,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서 많이 빠지기 쉽지요. 그러니까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은 어리다는 특징, 인간이라는 특징, 고귀함을 지닌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아동에게 아동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자, 그래서 아동 권리의 정의를 볼게요. 아동 권리, 아동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덕적 권리와 법적인 권리예요. 도덕적 권리란 기본 인권으로 일부 도덕이론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권리인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특정 나이나 특정 발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나이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 권리를 어디에 제시되어 있느냐?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 제시되어 있고요.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본 권리 헌장에도 있고요. UN 아동 권리 협약과 같은 것에서 제시되어 있어요. 아동 권리 특징 볼게요. 아동 권리는 아동에게 특별히 맞추어진 인권이죠. 그래서 인권으로서의 아동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측면과 본질적인 인권,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것, 삶의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 품위를 보호받음으로써 고귀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인 인권은 뭘까요? 이런 거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아동이지만 시민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권리, 국적을 유지할 권리. 그 다음에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가 있는데 이 안에 이런 권리의 예로는 교육받을 권리, 품위 있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 이 개인적인 권리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집단과 관련된 권리도 있는데 이런 예로는 뭐 장애 아동의 권리, 소수민족 아동의 권리 이렇게 그 집단에 있는 집단끼리 관련된 권리도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동 권리에서는 아동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동 권리에서는 아동의 나이에 어울리는 욕구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욕구들을 다룬다라는 거. 그래서 아동 권리에는 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권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관련된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아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인식을 했죠. 특히 남아는 노동력을 여자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었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여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노동력이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존재, 복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 후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했고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사업장에 아동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 법에서 한 1881년 프랑스 법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1900년도 초에 들어서서 사회개혁자들은 아동을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에 아동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 자, 두 번째로 국제적인 움직임을 볼 텐데요. 1900년대에 이르러 아동 권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면 특히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 국제조약이라는 거. 아동 권리와 관련된 첫 번째 국제조약은 국제연맹에서 아동 권리 선언 채택. 그런데 누가 도왔어요? 폴란드의 의사인 코르착. 코르착이 이 아동 권리 선언이 탄생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그리고 1947년 유엔 아동 긴급 기금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후 이 조직은 유니세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세프의 모태가 유엔 아동 긴급 기금이라는 조직이었다는 거. 그리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해서 출산하는 시기와 아동기에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1959년에는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해서 계속해서 아동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가진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는 첫 번째 국제적인 문서가 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소파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특히 아동 권리 옹호 운동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우리는 제정을 하고 5월 1일서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은 아동을 인간 고유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려는 방안의 하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에는 아동의 권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 어린이 놀이 헌장을 만들고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 권리에 대해 학문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 볼게요. 이 어린이 헌장,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헌장, 그리고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 권리 헌장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아동 복지를 듣는 사람, 그리고 아동학, 보육학,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일곱 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여덟 번째,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번째,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어린이 헌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아동 권리 헌장 살펴볼게요.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읽어요.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해인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번째,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이거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함부로 물어보지만 마 아이들한테요. 아셨죠?
그리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이어서 아동권리 헌장 7번째,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번째,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번째,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가 아동 권리 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의 경향은 어떠하냐면, 현대적인 경향은 아동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은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요. 아동을 중심에 두면서 아동 권리와 연관시키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대표적인 것은 아동 중심 관점인 거죠. 그래서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아동을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한 인간,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아동 권리의 내용과 관련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아동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에 주목해야 된다. 한 인간으로서 아동 자신이 가진 장점, 자원을 지지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과,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과 권리를 가진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 주목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5번째, UN 아동 권리 협약의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 및 진전을 보면, 먼저 UN 아동 권리 협약의 전반 사항을 볼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권과 관련해 가장 빠르고 가장 널리 비준을 받은 국제인권조약이다. 그래서 1990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요. 각국에서는 국내법을 UN 아동 권리 협약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요. 우리나라도 이 UN 아동 권리 협약에 맞게 수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UN 아동 권리 협약의 배경과 진전을 보면, 먼저 배경을 볼게요. 아동 권리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유니세프가 주장한 건데요. 첫 번째로 아동 권리에 특별히 주목하는 법적, 사회적 장치가 없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회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아동은 어려움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아동은 정부가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아동은 투표권이나 정치적 힘이 없고 경제적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아동은 성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기 쉽고 학대를 겪기 쉽기 때문에, 일곱 번째로 아동을 부모의 재산이나 완성되지 않은 성인이나 사회에 이바지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UN 아동 권리 협약의 진전을 볼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을 통과시킨 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관들은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회의를 2009년에 열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갈림길에 서 있는 아동의 권리. 그래서 오늘날은 UN 아동 권리 협약은 국가의 아동 정책과 아동 가족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UN 아동 권리 협약의 특징과 의의를 볼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국제 인권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킨 첫 번째 협약이라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을 제시하면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절한 생활 환경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은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동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치를 반영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유엔에서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아동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대통령이 어린이날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무엇을 책정하려고 할 때 귀 기울여 귀담아 듣는 거죠. 아동의 소리를. 그래서 아동의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 특히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아동을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아동의 놀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동의 소리를 반영해서 제도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특징을 볼 텐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외에도 아동을 위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 조약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약에 비해서 유엔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전체적인 것이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이 모두를 보장한다는 것.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것은 자원이 거의 없는 정부도 아동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가 본질적이고 나눌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협약에 비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요. 아동 권리를 더 완전하게 제시했다는 거, 사회 구성원이 아동을 보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의를 보면 인권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효력이 있는 첫 번째 문서라는 거,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거, 그리고 자선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서 아동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나아가게 됐다. 모든 아동이 전반적으로 복리를 누리게 해주기 위한 기준에 대해 전 세계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과 실행. 먼저 기본 원칙을 보면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에 주목되어야 한다는 원칙,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이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실행에 있어서는 아동이 아동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아동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원, 기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아동이 성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상황과 학대를 겪는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실행은 첫 번째로 공무원,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일반인, 정부가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실행해야 하고 비정부 조직, NGO가 실행해야 하고 아동 자신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 여기에 가입하고 약속한 계약을 체결을 맺은 국가의 행동을 계속 살펴보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너희가 어떻게 잘 지켰는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잘 지켰는지 그 레포트를 보고를 하고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보내서 이제 보게끔 살피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한 큰 가지는 2개였는데 첫 번째는 아동의 놀 권리가 놀이가 너무 없다. 두 번째로는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뉴스 보도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들이 어린이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뭐 청와대에 불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비준국가. 비준한 후 2년이 되는 해,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면 2년이 되는 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 5년마다 아동권리협약의 권리를 실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인가요? 예, 이번 연도일 거예요. 그걸 제출하는 게. 자, 8번째로 UN 아동권리협약의 상위 권리와 주요한 권리 영역 및 구체적 관리를 볼게요. 먼저 상위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은 UN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다음에 상위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아동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권리.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아동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아동의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가 아동의 발달 능력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아동이 생활하고 생존하고 발달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아동이 결정과 과정,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들은 다 상위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자, 2번째로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한 영역과 권리에서 먼저 주요한 영역의 권리를 보면 생존과 발달 영역, 보호 영역, 참여 영역, 그리고 주요한 영역의 구체적 권리를 보면 생존과 발달 영역에서의 권리는 생존하고 완전하게 발달하는 데 필요한 자원, 기술, 도움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요. 2번째 보호 영역에서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 성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잔인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3번째로 참여 영역에서의 권리는 아동은 여러 자유를 가진다는 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요. 어느 경우에든 아동 권리와 관련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 4가지 권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존권이란 적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고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 차별, 폭력 이런 것 아동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참여권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번째로 아동 권리의 영역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와 복지 영역에서의 권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째로 장애 아동의 경우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더 잘 재활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5번째로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권리입니다. 자, 가족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살거나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헤어졌을 경우 부모와 접촉할 권리,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을 권리, 가족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형태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안전하게 입양될 권리, 납치되지 않을 권리,
부모나 돌봄 제공자로부터 학대를 겪지 않을 권리, 그리고 돌봄 보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 아동이 사는 시설이나 대리가족 환경에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리입니다. 자,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면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 아동의 개성,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을 권리. 네 번째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이 성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준비해주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이 자신의 가족을 존중하는 교육,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 자기 언어를 존중하는 교육, 아동이 소속한 국가를 존중하는 교육,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해, 평화, 관용, 평등의 정신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여덟 번째로 자기 문화를 즐기고 자기 종교를 믿고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자, 네 번째 긴급 상황과 학대, 착취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면 첫 번째로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에 놓이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집에서 떨어져 살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두 번째로 아동이 법을 어길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 번째로 아동 노동, 약물 남용, 성적 학대, 아동의 매매, 아동의 불법 거래, 아동의 유괴와 같이 성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권과 자유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면 첫 번째, 자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두 번째, 자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피해보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뭐 피부색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네 번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다섯 번째, 조직을 만들 자유.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조직을 만들 자유와 평화롭게 모일 자유를 누릴 권리. 이어서 여섯 번째,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 일곱 번째, 자기 개인의 생활을 할 권리. 여덟 번째,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아홉 번째로, 불법으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권리를 보면 첫 번째, 아동에게 유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경우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두 번째, 아동과 상의하고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할 권리. 세 번째, 아동을 가정 환경으로부터 일시적, 영원히 격리할 경우 아동은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 네 번째, 아동이 가정에서 격리되어 살 경우 아동을 다른 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펴볼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관련된 과제는 뭘까요? 지금 앞에서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러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하겠으나 그리고 그 비준한 국가들은 다 지켜야 하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야기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만 가지고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 모든 아동들에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사고방식,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그 새로운 방식, 사고방식 또는 그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에 맞게 모든 아동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죠. 자, 아홉 번째 아동 권리 교육은요.
먼저 필요성을 보면 아동은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른이지만 아동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아동과 성인에게 정보를 아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때 관련되는 것이 아동 권리 교육이겠죠. 두 번째 아동 권리 교육의 정의는 아동의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 원칙 그리고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과 원칙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모든 아동 성인이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과의 관련시켜 볼 때 아동 권리 교육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넓게 볼 때 아동 권리 교육의 목적은 성인 아동 모두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 원칙과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과 원칙,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전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권리 교육의 특징은 아동 권리를 교육받음으로써 세상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취하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고 아동 권리 교육의 의의와 실시 환경을 보면 아동 권리 교육은 뭐예요? 인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 교육은 구체적으로 아동 권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고 아동 권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실시해서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무자나 권리자나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갖는다. 자, 다섯 번째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은요. 아동 권리 교육을 그냥 하나의 좁은 주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동 권리 교육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동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 아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아주 기본은 첫 번째로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모든 권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동 권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아동 권리가 뭔지 그리고 유엔 권리 협약을 받고 그 다음에 아동 권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훑었어요. 거의 그냥 책을 읽다시피 했는데요. 조약도 많고 권리이다 보니까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책 읽다시피 했는데요. 문제를 푸시면서 역사적인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이러했구나. 그리고 유엔 협약은 이러하구나. 그리고 교육은 이렇게 돼야 하는 거구나를 한번 정리하셨으면 해요. 자, 봅시다. 아동 권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아동 권리는 아동에게 특별히 맞춰진 인권이다. 아동 권리에서 아동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세 번째,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번째, 아동은 어리다고 추가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래요. 4번,
아동은 어린이로 추가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이 가진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첫 번째 국제적인 문서가 뭐였어요? 아동권리협약인가요? 세계인권선언인가요? 아동권리선언인가요? 국제연맹인가요? 그렇죠?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세 번째, UN 아동권리협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이다. 두 번째, 각 국가는 국내법을 UN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개정하였다. 세 번째, UN 아동권리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을 완성된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기 때문이다. 네 번째, UN 아동권리협약은 국가의 아동 정책과 아동 가족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거였죠? 그쵸? UN 아동권리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을 힘이 없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2번 각 국가는 국내법을 UN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개정했고 우리나라도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퀴즈 네 번째, UN 아동권리협약의 의의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아동 권리를 보호,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두 번째,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서 아동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아동의 복리를 누리게 해주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네 번째, 전 세계가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 너무 쉽죠? 네 번째, 일치하고 있죠? 전 세계가. 자, 다섯 번째,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권리 4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생존권, 2번 발달권, 3번 놀이권, 4번 참여권. 뭐죠? 네, 따란 3번이죠. UN 아동권리협약에서 4가지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에요. 근데 이 놀이권은 제가 이야기했죠. UN 아동권리협약은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좀 변경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놀이권이 들어갑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19년도 그 바뀐 내용을 2차 시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 그것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시는 이걸로 끝내고요. 2차 시는 포용국가 아동복지라는 걸로요. 2019년도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많이 개편됐어요. 그것을 제가 2019년도에 촬영한 거거든요. 여름에. 그것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용국가 아동복지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애쓰셨습니다.